아이고, 너무. 일단 워터파크는 신발을 안 신잖아. 네. 그 상태로 1시간 동안 그거 슬라이드 탄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발이 너무 아파. 아쿠아슈즈를 신고 뭐하고 해도 다 상관없어. 그냥 발이 너무 아파. 그래서 그냥 유스풀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루 종일 그냥 떠다니고 있거나 파도 풀장에서 파도 타고 있거나 맨날 그러고 있어. 또 빅뱅에 따르면은 빅뱅의 시작 부분에서 부피를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은 드브로이가 얘기를 하는 물질파의 형태가 있어야 된다. 물질이 파동으로 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파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 파장은 물질파야 이름이. 그래서 운동량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간단하죠. 자, 요거 조금 생각을 하자. 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파장이 긴 게 잘 보일까, 짧은 게 잘 보일까? 긴 게 잘 보일 거야. 그럼 파장이 길게 되려면은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 분모가 작아야 돼. 자, 분모가 작아야 돼. 어떻게 하면 분모가 작아질까? 물질이 어떻게 돼야 돼? 물질이 작아야 돼. 자, 이제 우린 알 수 있어. 자, 선생님은 목을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물질이니까. 선생님은 그럼 파동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 안 돼. 왜 안 돼? 물질이 크기 때문에 파동성이 굉장히 적어. 간단하지?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을 우리가 물질이 작을 때 얘네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 자, 작은 물질이라고 말하면 뭐가 있을까? 작은 입자들을 얘기할 수 있어. 전자, 양성자, 중성자 같은 애. 아니면 굉장히 작은 크기의 분자들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얘네들은 파동성을 띠게 돼요. 지금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냐면 그 퀀텀 메카닉스 양자역학을 배우고 계세요. 갑자기 자연스럽게 배우고 계시는데, 자, 얘는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냐면 물질파를 확인을 할 거야. 파동이면은 두 가지 성질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 회절과 간섭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한 게 아닌가? 그 금속으로 된 샤프 같은 거 있으면은 이거를 막 종이 같은 데 위에 까만 데에 올려서 돌려보면은 얘가 주변에 빛이 반사돼 가지고 회절무늬가 보여. 여기는 지금 빛이 광폭등이라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야. 직접 등으로 돼 있을 때는 좀 잘 보여. 자, 그런 경우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톰슨의 전자선 회절 실험에 저러한 형태의 회절 무늬가 빛이라면 보인다라는 거야. 빛은 뭐니까 100%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파동이니까. 그러니까 빛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X선을 쏘니까 회절 무늬가 나타났는데, 전자를 쐈는데도 똑같이 회절 무늬가 나온대. 자, 이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회절 무늬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발사를 했을 때 여기에 동그랗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어둡게 나와 있는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동그라미로 나와 있는 데는 보강간섭 지점이고요.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여기는 상쇄간섭 지점입니다. 즉 회절이 됐다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보강과 상쇄라는 간섭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톰슨의 전자선 회절 실험을 통해서 전자 또한 회절과 간섭 현상이 모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특정한 위치에서 확률이 증가를 했대. 선생님 양자역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 얘기하는 거는 요걸 이해를 하려면 이중 슬릿 실험부터 다시 이해를 해야 돼. 자, 슬릿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뒤에 스크린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고, 어디는 또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파도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야. 뭐 그림은 좀 대충 그리긴 했지만 아무튼 가운데가 제일 크고 양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형태의 간섭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거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빛을 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입자를 쏴도 그렇게 돼. 자, 이게 왜 신기한지를 알려줄게. 자, 빛 같은 경우는 위에서랑 아래에서가 동시에 출발을 하지. 전자를 어떻게 쏘냐면 1초에 한 개씩 쏴. 그럼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기에는 이 확률이 여기에서 빵 하고 쏴서 여기 가운데로 가는 확률은 당연히 많겠지. 그런데 왜 여기가 없어질까? 첫 번째 쏜 거랑 두 번째 쏜 거 사이에 확률이 서로 간섭이 일어나게 돼요. 머리가 아파 갑자기. 아무튼 이러한 확률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데이비스 거머 실험이 말하는 게 요거야. 모든 각도로 다 튀어나갈 수 있는데 특별한 각도에서 더 많이 튀어나가는 이유 자체가 얘가 확률이 간섭되었다라는 거야. 즉 간섭 현상은 누구의 고유물이라고? 파동.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작으면은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물질의 이중성 보면은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입자성이랑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물질파를 관측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몸이 너무 크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내용에 대한 그림도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조금 첨언해가지고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거 뒤에 나오나? 이거 전자협력밖에 안 나오잖아. 계속해서 반도체랑 엮고 있잖아. 하나 개념 배우고 그 뒤에 얘가 사용된 소자 배우고, 하나 개념 배우고 소자 배우고, 하나 개념 배우고 소자 배우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역시 어쩔 수 없이 삼성공학이기 때문에 물리학을 하는 이유는 반도체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반도체가 나와. 반도체 지난번에 보여준 것 중에 식각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었지. 요렇게 회로를 쌓아놓는 거. 자, 식각공정을 전부 다 거쳐서 회로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사이에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우물안. 근데 전자는 굉장히 작지. 파동성을 가지고 있지. 파동성을 가지면 얘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걸 뚫고 넘어가. 쉣. 뚫고 넘어가면
반도체가 자기가 원하는 값들을 내보내질 못하고 다른 값들이 나와. 그래서 어려운 게 반도체 지금 6나노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나노미터 정도의 두께에서 회로를 심는 작업을 하고 있어. 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얘가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 높아져요. 그래서 4나노까지도 하고 있거든. 이 아래로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전자가 지멋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얘가 여기로 넘어가는 이유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아니면 뚫고 가는 거야? 뚫고 가는 거야. 그래서 덮개를 씌우는 뭘 하든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얘 두께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걸 가지고서 만드는 특별한 것들이 전자 현미경들이야. 자 전자 현미경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은 자 우리가 분해 능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광학기기에서 가까이에 있는 두 점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분해 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렌즈의 크기가 같을 때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 능이 좋다.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에 밑줄 쳐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야. 짧을수록이에요. 자, 파장이 짧다라는 거는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거야. 파장이 길다라는 건 이렇게 들어올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요 틈을 확인을 하고 싶어. 그럼 1번 파장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번 파장이랑 2번 파장 중에 누가 요 틈을 인식하기가 좋겠어? 이 파장이 짧으면은 더 작은 것들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빛이 회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가 분해능의 한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우리가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최선이야. 자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있어. 지금 밑에 있는 그림에 나를 볼래? 다랑 나에서 거리가 큰 차이가 실제로 안 나. 너희 그거 알아? 빛을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서로 가까워지면은 빛이 자석처럼 어느 순간 달라붙어. 진짜요? 빛 두 개를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가면은 얘네들이 갑자기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여기에 빛이 새로 생기면서 자석처럼 달라붙어. 그러면은 이 현상은 분해능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주겠지. 그래서 빛으로 우리가 광학 현미경으로 만들 수 있는 분해능이 0.2 마이크로 정도, 미터 정도가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야. 저런 현상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전자 현미경을 만들게 돼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240페이지. 자, 240페이지를 보시면은 전자 현미경에 빛 대신에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을 한대요. 자, 물질파를 이용을 하면은 더 작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 마이크로와 나노 중에 누가 더 작은 거야? 나노가 더 작지. 자, 전자 같은 경우는 약 10나노미터 정도의 크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나노미터 정도의 우리가 엄청나게 작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전자현미경을 쏴서 확인을 하는 거야. 확인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렌즈를 사용을 해서 자기 렌즈. 전자라는 거는 전류라는 거는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힘을 받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자석을 잘 사용을 하면은 모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모으는 거를 자기 렌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기 렌즈의
자기 렌즈를 통해서 전자선을 모은 다음에 얘를 이 전자선을 반사를 시킬 거고 한 번은 투과를 시킬 거야. 빛도 마찬가지지. 어떤 것에 들어갔을 때 반사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의 표면을 볼 수가 있고 얘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통과시켜서 반대편에 인화를 하면은 우리가 이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사 전자현미경이라고 얘기하는 게 SEM이라고 써 있는데 저 S가 스캐닝이란 뜻이야. 스캐닝, 겉의 표면을 우리가 훑어본다라는 뜻이고요. 투과 전자현미경은 터미널이라는 뜻이에요. 즉 얘를 뚫고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사 전자현미경은 얘의 3D 모양을 볼 수가 있고 투과 전자현미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특징이다. 자, 여기 특징 조금 더 읽어보면은 분해능이 주사 전자현미경은 투과 전자현미경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입체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시료의 표면에 전자를 쏘이기 때문에 시료의 전기 전도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면 금속으로 표면을 코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사 전자 터미널 투과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를 관찰하는 데 쓰고 얘가 투과하는 동안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시료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지만 투과가 제대로 일어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요거 2개만 할 거야. 많이 안 할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내용을 전부 다 하는 걸로 합시다. 전부 다요? 네. 3개 남았어. 많은 거 아니에요? 세 개. 오늘 2개 했는데 아, 안 많아. 그런가? 네, 금방 해. 뭐 특수상대성 이론이 껴있긴 하지만 특상도 그렇게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남은 시간